지난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느 나라 출신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성 정체성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에 대해 말하면서 당신의 진짜 이름과 목소리를 찾으세요. 우리도 나이와 출신, 성별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냥 방탄소년단을 좋아하자고요. 우리의 언더독, 시대의 대변인. 7 청년들이 던지는 메시지와 철학을 함께 탐구해요. 우리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이에요. 안녕하세요. EBS 방탄천국에서 방탄이즘 진행을 맡은 문화평론가 윤성은입니다. 방탄이즘 4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방탄이즘 탐구 주제는 방탄소년단 젠더 이슈를 두드리다 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아이돌 산업이 성 역할을 고착화시킨다, 또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이돌인 방탄소년단이 젠더 문제에 퀘스천을 제기하고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와 편견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는 것일까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젠더 이야기, 방탄소년단을 매개로 미디어 문화연구가 이지행 박사님과 함께 속 시원히 얘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도대체 어떻게 방탄소년단과 젠더 문제가 연결이 되는지 조금 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존의 아이돌 팬덤은 보통 이제 10대 여성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정설이죠. 네. 이 10대 여성이라는 것이 사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은 아이돌 팬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네네. 굉장히 뭔가 비하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네. 그래서 이들이 아이돌 팬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이 없다, 내지는 뭐 머리가 비었다, 네. 내지는 굉장히 좀 문제적이라고 하는 어떤 미디어에서 다루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아이돌 팬덤에 대한 시선이라기보다는 10대,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조직돼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일종의 그 안에 미소진이,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시선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새로운 남성성이라는 네. 것들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아이돌들이 사실은 무대 위에서 뭐 굉장히 뭐 마초적인 모습을 뭐 적극적으로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고 그다음에 액세서리를 하고 기존의 뭐 이제 서양에서의 그 전통적인 남성상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모습으로 많이들 등장했지만, 기존의 아이돌 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 뒤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어떤 소녀들에게 어필하는 네. 모습과는 달리 조금 자신들의 그 멤버들 안에서의 그 모습이랄까? 네. 이런 게 되게 전형적인 한국 남성 집단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좀 네. 위계 같은 게 있고 마초적인 면모들이 있고, 또 좀 서로의 어떤 감정 같은 거에 신경을 안 쓰는 걸 남성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등.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그런 시선으로 봤다가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들 집단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배려하기 힘든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감정 같은 것들을 어쩌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해내고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주는 어떤 관계가 보여주는 되게 새로운 남성성 같은 게 네.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런 의미. 그리고 뭐 이들의 노래 안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에도 뭔가 이제 젠더 의식에 대한 그런 반영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 소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어떤 새로운 시대의 여성들, 어린 소녀들,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아이돌 팬덤이죠. 네. 그녀들의 강인함이라든지 자율성 같은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삐딱한 시선 내지는 비하적 시선에 대해서 약간 정면으로 그거를 반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
얘기할 네.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방탄소년단의 팬 연령층이 참 다양해서 재밌는 게 그 방탄소년단 기사에 달리는 댓글 이용자 수 1위가 3, 40대 여성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중년층의 어떤 여성들 또 남성들까지도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인가요? 네, 뭐 기사 댓글은 뭐 포털 기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든 팬들의 수용층을 다 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포털을 안 쓰는 그 연령대도 있기 때문에 네. 잘. 하지만 그 댓글 1, 2위가 꾸준히 3, 40대 여성이라는 것은 다른 타 아이돌 팬덤과 음.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라고 네. 할 수가 있고, 네네. 주변에서도 그 음. 중년 이상의 그 어떤 팬들이 음. 너무 많은 거를 네. 뭐, 네, 피부로 느끼니까요. 네.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제 남성들은 별로 보이밴드들을 맞아요.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한국에서의 어떤 남성들이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뭐, 한국인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다, 뭐, 아. 이런 차원이 아닌가. 아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그건 약간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그 롤 그렇지. 모델의 그러니까 뭐, 방탄에 한해서는 인정해주겠다. 뭔가 아. 이들이 이룬 성과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음. 식의, 좀 더 그거를 잘못 들어가면은 사실, 문화 민족주의적인 음. 그런 어떤 성격의 판단도 들어있는 것 같지만, 네네. 호의적인 반응을 남성 팬들로부터 얻고 있다는 네. 사실이죠. 네. 해외 남성 팬들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좋아하는 음. 것 같기도 하고요. 해외 네. 남성 팬들은 어떤 관점으로 좋아하나요? 해외 남성 네. 팬들은 그 기존의 보이밴드들의 과도한 멋진 척에 질린 음. 네. 상태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되게 자연스럽고 친구 같은 면모를 아. 굉장히 높이 치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최고 인기 가수인 척, 음. 너무 멋진 척,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는, 네. 자신 자체로 존재하는 그 모습이 네. 되게 어떤 친구하고 싶은 마음이 더 든다라고 해요. 네. 누군가를 막 숭배하고 어.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옆에 있는 친구 같고 그런 것들이 더 음. 접착력을 끈끈하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처음에 그 해외에는 알려지다 보니까 좀 유튜브 스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나 봐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친근감? 네, 처음에는 그랬겠죠. 예, 음. 네. 네네. 그리고 엄마와 딸이 함께 좋아하잖아요. 지금 방탄소년단을 음, 보면요. 근데 딸이 먼저 좋아한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좋아해서 딸한테 막 음악도 들어보라고 하고 뮤직비디오도 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그 성장 서사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다른 그 아이돌 밴드들의 어떤 메시지나 그 갖지 못했었던 이때까지 보여주지 않았었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면서 뭔가 그 일상의 활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들이 아무에게나 일상의 활력을 받지는 않겠죠. 네. 중년 팬들이 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결국에는 이제 방탄이 음악 외적으로 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장서사의 그 이유가 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성장서사라는 게 뭐 성공서사는 아니에요. 그쵸. 성공을 했지만 성공 과정, 하는 과정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그 과정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연약한 시기가 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돌파해 나가는 과정의 성실함, 그리고 음, 진실됨 같은 것들이 이 인생을 살아온 중년 팬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중년 팬들이 방탄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이미지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뭐 존경스럽다. 아,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음, 그러니까 어, 좋아함보다는 존경. 이 나이 많은 팬들에게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또 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주변에 제 또래 그 팬들이 방탄에게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는 것들은 이 멤버들 사이에 그 화학작용이라고 해야 네. 되나요? 단지 사이가 좋은 걸 넘어서서 음.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배려나 아. 몸에 밴 배려, 그리고 몸에 음. 밴 이해, 갈등의 해결 방식, 이런 음. 것들이 어, 주변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도 저 정도로 저렇게 네. 훌륭하게 음. 갈등을 타개하고 해결해 나가는, 네. 그리고 배려가 몸에 밴 이런 건 본 적이 없다라는 음.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어, 뭐랄까요, 보기 힘든 그런 종류의 네. 마음가짐들이 이 멤버들한테 있어요. 네. 그런 음, 부분이 뭐 선한 영향력이나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네. 네. 표현을 일궈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 것들이 전제돼서 그게 이들이 보여주는 음. 음악과도 뭔가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도 네.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을 좀 치유받았다. 이들의 음. 음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좀 소개해 음. 주신다면요. 네, 뭐 방탄소년단에게는 워낙 외국에도 그 중년의 팬들이 많은데, 네. 뭐 세 자녀의 뭐 엄마라든가 음. 아니면은 아이가 있고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사실 내 상황이 그렇다고 개선되진 않는다. 네, 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루를 더 버틸 힘을 주는 것이 음. 방탄의 음악이고, 나를 살게 한다라고 음. 얘기하기까지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굉장히 보수적인 백인 집단 같은 네. 데서는 아시아의 남자 아이돌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음. 특히 그게 남성일 때요. 이 좋아하는 사람이 남성일 때, 음. 백인 남성일 때는 이게 표적이 되는 거죠. 일종의 그쵸. 뭐랄까, 너는 되게 이상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시에 사는 어떤 네. 백인 남성이 내가 방탄의 팬인 것이 나는 부끄럽지 않다. 네. 그리고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떤 이 방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팬들이 전 연령층과 계층에 걸쳐서 존재한다라는 점. 네. 네. 그렇군요.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나이, 세대뿐만 아니라 젠더, 인종 등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꺼낸 것도 이 젠더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인데요.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이들 가운데 조금 특별한 것이 그 성소수자들도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게이 커뮤니티가 네. 케이팝 가수들을 좋아했던 역사는 참 오래됐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일종의 이들의 서브컬처로서 굉장히 적절했거든요. 이들의 음. 뮤직비디오에서 아. 보여주는 뭐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메이크업이라든지 이 모든 음. 비주얼적인 모든 것들이 이 게이 커뮤니티에서 서브컬처로 소구되기에 참 적절한 어떤 것이었기 음. 때문에 BTS에 이르러서 어떤 게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케이팝에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어떤 게이 커뮤니티가 그 케이팝 밴드를 소비하는 방식, 이런 비주얼적인 것에 많이 집중돼 음. 있었다면, 네. 지금 BTS의 LGBTQ 커뮤니티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는 비단 비주얼뿐만 아니라 음. 음. 이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자신들의 어떤 성소수성에 대한 위로로서 이들의 그 메시지를 소구하고 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정말 40대 우울증에 빠진 주부는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자기의 정체성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성소수자들은 또 자기의 상황에서 이들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어떤 자신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언어, 국경, 인종이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라. 그 Speak Yourself라는 그 방탄의 메시지 포용성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연설 이후에 여기에 힘입어서 성 정체성을 공개한 이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꼭 그 연설이 기폭제가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네. 이전에도 LGBTQ 그 아미들의
자신의 뭐 셀카 같은 것들을 음.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는 행위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네. 그 성소수자가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공공연한 자리, 특히 이제 온라인상에서 한다라는 건 많은 위험이나 아니면은 그럼요. 그런 걸 감수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제 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나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는데 겁먹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speak yourself라는 그 BTS가 주었던 메시지로부터 받은 반향이 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방탄의 공연 같은 데 가서 뭔가 이런 감사를 표하고 싶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네. LGBTQ 커뮤니티 아미들이 그들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음. 그 무대 앞에서 대형 깃발을 들고 네. 그 깃발에 이런 메시지를 적었다고 해요. 나 자신을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네, 감동적이네요. 네. 네. 그 방탄소년단 공연을 본 기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계층에 속하든 누구나 방탄을 좋아할 만한 이유 한 가지씩은 다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그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어떤 계층을 포용하는데 팬덤 아미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미 또한 성소수자나 인종을 위한 어떤 인식 개선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워낙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팬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 갈등 같은 게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내부에서의 갈등이 일어날 때 또 그 갈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실 어떤 자체 정화를 하는 게 또 이 암이라는 팬덤인데 네. 뭐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가 있죠. 안에 워낙 여러 인종과 또 네. 그런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팬덤 안에서 뭐 흑인이나 아니면 동양인에 관련된 차별이 일어날 때는 뭔가 그 해시태그를 써서 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인종차별이 나쁜 건가, 왜 네. 레이시즘이 나쁜 건가에 대한 음. 뭐 Army Against Racism 음. 같은 아미는 인종차별을 반대한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려서 이들의 어떤 아미 팬덤 자체의 인식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네. 방탄소년단이 뿌리가 사실은 네. 힙합 음악을 힙합이죠. 베이스로 해서 뭐 댄스, 음. 일렉트로닉 그리고 여러 가지 장르를 섞은 되게 하이브리드 장르를 하고 있는데 음. 이들이 이제 힙합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한국에서 힙합을 받아들이는 태도랑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 건들건들 하면서 뭐 열 손가락에 반지 끼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한국의 힙합이 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스웩 같은 거를 힙합의 본질로 이해하는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네.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네. 그 미국에서 했던 아메리칸 허슬 네. 라이프라는 예. 그 리얼리티 쇼가 네.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서부 웨스트 코스트의 그 힙합 레전드들을 만나면서 이제 거기서 힙합에 대해서 배워가는데 힙합의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사실은 힙합의 문화적인 성질을 네. 거기서 굉장히 배워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 힙합의 레전드라는 한 분이 이렇게 물었었죠. 너네는 힙합이 뭐라고 생각하냐? 힙합은 뭐 less party 뭐 이런 게 아니다. 힙합에 네. 뭐 나오는 뭐 총, 뭐 그리고 돈자랑 여자 뭐 이런 것들은 힙합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에 불과하다. 힙합의 정신은 힙합의 뿌리에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 외면당한 어떤 흑인 계층의 어떤 사회적인 발언 내지는 그들의 울분 같은 걸 표출하는 장르로서 네. 어떤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힙합을 받아들이는 것이 발현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너의 이야기를 하라. 네. 너의 진짜 이야기를 하라라는 그 어떤 진실함, 진정성 같은 것들이 힙합의 뿌리여야 한다라는 그 점을 굉장히 멤버들이 그때 마음에 새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힙합 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약간 겉멋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격성 같은 것들이 점점 네. 잦아들고 음.
굉장히 힙합으로 약간 성찰하는 아티스트들이 돼 음.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자세들 때문에 음 한국에서 힙합을 받아들이는 그 어떤 외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은 뭐 머리를 약간 흑인 드레드 머리식으로 네.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잘못된 문화적 전유 같은 거를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거의 다 피해 가고 음.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힙합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뭐 평등이나 자유나 뭐 당당함 이런 것들에 기반한 그 단순히 또 방탄소년단을 지지하고 그들의 음악만을 뭐 이렇게 뭐 투표한다든가 뭐 이런 활동이 아니라 팬덤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인 그 활동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아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방패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죠. 방탄 페이스의 네, 줄임말이잖아요. 아미는 방탄의 음. 얼굴이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방탄이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미의 행동에 달려있기도 음. 하다라는 어떤 팬덤 내의 음. 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방탄의 얼굴임을 명심하고 음. 우리 스스로 내부, 팬덤 내부에서 에티켓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방탄소년단의 명성이 좌우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자라는 뭐 이런 네. 어떤 팬덤 내부 에티켓, 그러니까 정화 자체의 자정 능력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패 캠페인이. 네. 방금 방탄소년단이 힙합의 문화를 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가 또 있잖아요. 그 미소진이, 그러니까 여성 혐오적인 시선에 대한 그런 태도인데 아직 국내외로 아이돌 팬 문화는 10대와 여성 팬의 어떤 전유물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많은데요. 네, 뭐 아이돌 팬이 10대 여성이 많은 게 왜 미소진이와 관련이 음. 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아이돌 팬덤을 이루는 주류 계층인 10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이 아이돌 팬덤들은 멋진 외모에만 열광을 하고 그리고 아이돌 음악 산업의 어떤 음. 자본주의적인 착취에 자본주의적인 어떤 계략에 착취당하는 되게 그런 걸 의식 못하는 굉장히 무지한 소비자에 불과하다. 네. 뭐 이런 어떤 음. 인식들은 사실은 여성 그리고 나이 어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음. 멸시의 그렇죠.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이 어린 여성의 취향은 이렇게 공공연하게 멸시하는 음. 것이 음. 편리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음. 그렇다고 뭐 남자들이 스포츠에 열광해서 뭐 프리미어 리그를 보기 위해서 영국으로 간다던가 뭐 네. 이런 걸 멸시하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않죠. 철없다, 속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그렇지도 않지만 않죠. 저희의 어떤 아이돌 팬덤 안에 있는 어떤 10대 여성들 그런 구성 성분 음. 때문에 아이돌 팬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안 네.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게 이제 미소진이 어떤 단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방탄소년단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데뷔 이후 초창기에는 사실은 음. 가사라든지 아니면 언행 같은 데서 어, 여성 혐오적인 어떤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몇 음. 차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공연하게 여성 혐오라는 단어 자체가 공론장에 올라온 게 채 3, 4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모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무엇이 여성 혐오인지에 대해서 음. 구분하지 못했던 시기에 네. 일어났던 네. 일들이고 이런 시기에 방탄소년단들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음. 자기 뭐 내부에 내면화된 이제 그런 식의 가사라든지 행동 같은 걸 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네. 여기서 굉장히 좀 뭔가 달랐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일단 팬들의 문제제기 방식이었어요. 네. 네. 팬들이 스스로 내부에서 방탄소년단의 미소진이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음.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요구가 우격다짐으로 뭔가 논리가 없이 한 게 아니라 회사의 입장,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제가 성명문을 네. 읽었는데 네네네. 그 성명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여성 혐오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서 하는 실수는 나쁜 게 아니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수 후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아, 실수 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성장하기도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 회사의 입장까지도 고려해 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빅히트 측에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전략적으로 함구했을 거라는 예상도 한다. 네. 멤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 멤버들의 입장까지도 다 고려해 주면서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건드려 주면서 사실 이게 핵심이죠. 예. 네. 건드려 주면서 이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 이 논란에서 그것까지 제시해 주는 이런 성명문이 나왔다라는 네. 게 너무나 놀랍죠. 네. 저는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때문인지 빅히트에서도 이런 어떤 미소지니에 관련된 공식적인 성명문을 낸 것은 거의 아이돌 그룹 중에 아이돌 회사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사려 깊은 성명문을 내고 사과문을 게재를 했죠. 네, 소개해 그래서 주시죠. 그 네. 사과문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번 자체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음악 창작 활동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경험, 그리고 사회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의 편견이나 오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나 가치를 남성적인 관점에서 정의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라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핵심을 바로 짚어낸 네. 성명문인 거죠. 네. 이런 어떤 사과문을 게재하고 난 뒤 이 멤버들이나 아니면 빅히트 측에서도 이 네. 태도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 네네. 예를 들면 앨범을 내기 전에 여성학자들에게 네. 가사 검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음. 그 논란에 휩싸였던 멤버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여성학 서적을 아, 그러니까 뭐를 읽고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네. 팬들이 그들이 방에서 찍힌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뒤에 있는 걸 보고 매의 눈으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네. RM 같은 경우에 뭐 맨박스 같은 네. 책들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뭐 되게 뭐 아무튼 이 여성주의와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스스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이 자신에게 내면화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배려와 포용력을 보여주는 그 아미의 그 성명서죠. 예, 이 성명서에 그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피드백이 왔고, 그리고 이 스타와 팬덤이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 정말 너무나 바람직한 그런 모든 스타와 팬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기존의 아이돌에게서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는 틀에 박힌 남성성을 벗어나 새로운 남성성을 제시한다라는 어떤 그 포럼에서의 발제도 봤었고 또 남성들한테는 신 롤 모델이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뭐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들이 그 멤버들이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 표현이 좀 솔직한 편이긴 해요. 네네. 예를 들면 공개석상에서도 그렇고 자신들이 뒤에서 자기들끼리 찍는 그 영상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일단 잘 울고요. 그다음에 네, 우는 것을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서로한테 애정 표현이나 아. 사랑의 말들 있잖아요. 사랑해라든지 아니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아니면 그러니까 상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를 말로 표현하는데 별로 거리낌이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사실 한국 남성 조직이나 아이고. 집단에서는 되게 없었죠. 어림없었죠. 예전에는. 어림없죠. 네. 네. 어림없고 굉장히 이제 뭐 따당하기 쉬운 기질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데 물론 그런 걸 모든 7 멤버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다 받아주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7명이 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어떤 모습이라고 보이고 네. 어느 정도로 솔직하냐면은 2018년 초에 사실은 작년 초에 저희가 해체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라고 아, 그 얘기를 맞아요. 시상식에서 그렇죠.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울면서. 음. 그러니까 나머지들도 다 따라 울고 하지만 그걸 잘 버텨서 여기까지 마음을 다잡고 와준 멤버들한테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음. 연약함, 고통, 그 뭐 어떤 절벽에 섰을 때 음. 이런 얘기들을 솔직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어떤 네. 그런 연약함이 단점이 되지 않는 연약함 맞아요. 자체가 네. 힘이 되고 솔직함이 되는 그런 어떤 사례로 방탄소년단의 행동들이 비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감성을 자제하고 보통 이제 자기가 너무 약해 보이고 여성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남성 집단들은 일종의 공포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성성과는 되게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남성성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리더가 있고 네. 또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있고 거기 이제 큰 형과 제일 막내 나이 차가 5살 정도 나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이 서로 약간 같이 있는 걸 보면은 누가 큰형이고 누가 막내인지 모를 정도로 큰형이라고 해서 위신을 내세우지 않고 네. 막내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참거나 하지 않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남성 집단 안에서의 어떤 나이에 그쵸. 따른 위계나 수직적인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삭제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대하고 있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요. 놀랍게 솔직한데 자신들이 싸우는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많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다 찍힌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들이 정말 심각하게 싸우는 장면이 한 번은 그 투어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제일 나이 많은 형과 아래서 네. 2번째인가 3번째로 네. 나이 어린 멤버가 심각하게 한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어떤 동선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싸우다가 서로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7멤버가 다 같이 앉더라고요. 아. 그래서 7명이 서로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문제에 네. 대해서. 네. 그래서 네. 옆에서 다른 멤버들이 그거는 이런 부분은 누가 잘못했고 이런 부분은 누구의 오해고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거들면서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다 돌아가면서 나누는 분위기 속에 갈등을 해결하던 이거는 한국에서는 일단 보지 나이 어린 못했었던. 멤버가 기어오르는 것도 말도 안 음. 되거니와 또 그 큰 형이 그거를 수긍하고 받아주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에 대해서 들어볼 어떤 준비가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모든 거를 7명이서 함께 공평하게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이런 조직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또래 남성 집단이 보여주지 못하는 네.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정말 새로운 남성성의 제시자, 뭐 남성들의 신 롤모델이라는 그런 분석들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방탄이즘 4번째 시간 방탄소년단 젠더 이슈를 두드리다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이지행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은 비단 음악뿐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까지 선한 영향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상을 철학하고 탐구합니다. 방탄이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평론가 윤성은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그리고 팟빵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